박현민이라고 하고 저는 2020년에 예일여고를 입학했고 이제 23년도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 입학해서 네,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균형 전형으로 입학을 했어요. 보통 서울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 전형이랑 지균 전형이라고, 지균 전형은 이제 학생 교장 추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부랑 내신이랑 같이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입시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사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가 어떻게 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조금 그냥 최대한 제 경험을 녹여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들으시면 좋지만 최대한 저는 학생들한테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듣고 아 이런 방법들도 있구나 하면서 학생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더 진행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예일여고를 졸업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잘 얘기도 안 하는 제 내신을 먼저 말하자면 제가 1.6이었어요. 1.6이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서울대학교를 예일여고에서 6명 합격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6명 중에서 3등이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저희 1.9 그런 내신까지도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일반고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물론 내신도 내신이지만 물론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셨다시피 생기부가 진짜 생기부를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기부를 제가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학생회도 안 했고 크게 많은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교수님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교수님들한테 회식하면서 저희 왜 뽑았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여쭤보시면 보통 이런 3년간의 그런 연계성 있는 활동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통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든 과목에 이런 자기의 진로를 연계시키기보다는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 공감을 했는데, 저도 이제 경제에 어쨌든 진로를 했었는데 모든 과목이 경제에 맞추지 않고, 예를 들면 수학이면 수학, 사회면 사회, 그게 1, 2, 3학년 올라가면서 하나의 활동으로 이게 절충이 되도록 되게 연계적으로 생기부를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연계성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왜 합격을 했냐 생각을 해봤을 때 수학이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이 수학이라는 게 이과뿐만이 아니라 저는 문과잖아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수학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경제보다 수학을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2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뭐가 많이 달라질까 그런 거를 조금 많이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냥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달라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점이 비내신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분들은 대부분 이 내신 기간에 그냥 4주 동안 짧게만 공부를 하고 4주 동안 그냥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거 그냥 4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학원 열심히 다니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냥 수학 조금 문제 조금 공부하고 그러면 아마 내신 기간에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비내신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되냐고 하냐면, 제가 비내신 기간에 뭘 했냐, 그냥 정말 제가 했던 거를 그냥 썼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떤 걸 했냐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그냥 이 1, 2, 3번 순서대로 저는 중요성을 뒀었어요. 저는 이 수학 공부는 진짜 시간이 많을 때 당연히 내신 기간에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비내신 기간에 진짜 최대한 많이 다 채워놔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수학이라는 게 국어랑 영어에 비해서 가장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가장 정직하게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국어랑 영어는 솔직히 말해서 1학년 때 잘하던 애들이 보통 3학년 때까지 쭉 잘하고 그게 오히려 그 모의고사나 그런 게 어려워지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학이라는 거는 특히 내신에서 잘하던 애들이 그냥 실적 자만하면 뚝 떨어지고 조금 못하던 애들도 진짜 열심히 하면 그걸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과목이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학은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비내신 기간에 딱 이제 계약을 하면 뭐 학원 교재를 여러분도 당연히 학원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 교재만 전 풀지 않고 이런 마플 시너지라고 뭐 많이 고등학교 가면 접하실 텐데 이제 내신 문제집이랑 모의고사 최소도 저도 한 2번은 풀고 내신 기간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대한 개념 확실히 하고 기초 탄탄히 하는 상태에서 내신 기간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모의고사 연습은 그냥 모의고사만을 위한 모의고사도 있겠지만 고등학교를 가면 모의고사를 잘 보는 애들이 시험을 잘 봐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특히 국어, 영어가 그러거든요. 국어랑 영어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제가 이번에서 암기로만 되지 않는다라고 써놨었어요. 달라지는 점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아마 국어랑 영어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필기해 주신 거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냥 그거 시험만 보면 잘 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 시험, 내신 시험 자체가 모의고사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 보는 학생들이 내신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의고사가 물론 수능 준비, 뭐 정시 준비를 위한 모의고사 공부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모의고사 연습이 내신으로도 이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비내신 기간에 모의고사 최대한 많이 풀면서 좀 국어랑 영어를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조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제가 첨부를 했는데 그거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진도도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너무 이게 양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미리미리 공부하는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써놨지만 학교에서 하루 종일 수학 공부만 했고 그리고 집에 와가 학교 끝나고 모의고사 조금 공부하고 이제 집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그냥 그날 진도 복습 조금 하다가 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었고 뭐 딱히 별 말은 없고 수학은 저는 진짜 그냥 최대한 많이 풀었어요. 이게 모의고사는 당연히 공부 방향이랑 방법이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내신은 그런 것보다 그냥 일단 많이 풀어야지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뭐 과외나 알바 같은 거 하면 애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숙제 왜 안 해왔어? 그러면 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남들 한만큼 잘 못해요. 너무 숙제가 많아요. 저 너무 푸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해주는 말이 남들보다 오래 걸리고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한 4배 열심히 해야 돼요. 3, 4배, 5배. 저도 그냥 일단은 첫 번째로 본인이 남들보다 부족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남들보다 똑같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해서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풀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수학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과서 부교재는 당연히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 영어에서 기본서는 그냥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그렇게 써놓고 이거는 조금 가볍게만 얘기해주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대부분 조금 수학 좀 하던 애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가지고 난 수학을 잘하는데 분명히 저는 본인은 알거든요. 나는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험 성적이 안 나올까?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분명히 수학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입학하고 이제 예일여고 입학하고 너무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일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실전 감각이 부족했어요. 이게 고등학교는 50분 안에 정말 맞는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 실전 감각을 통해서 그 당황하는 법을 좀 연습을 했어요. 당황하는 법. 좀 실수도 그래서 좀 줄었고 그리고 본인만의 약간 시험 패턴을 계속 저 스스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아 나는 이 정도까지 풀고 안 풀리면 넘겨야 되겠구나. 그 정도 거를 세뇌시켰던 것 같아요. 기출을 풀면서. 그런 용도로 조금 기출을 이용했던 것 같고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해가지고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어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제가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 걸 강조를 했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문이고 이거는 시험지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근데 걷다 대고 선생님 저 이거 안 배웠잖아요. 이거 내시면 어떡해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네가 보고 풀어? 그냥 그거예요. 처음 보는 지문을 이렇게 보고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모의고사를 조금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게 약간 모의고사 형태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내신을 잘 풀 수 있는 기초도 기반도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런 새로운 지문들을 조금 읽을 수 있는 그 힘 자체를 조금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문이고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다 처음 보는 보기예요. 이거를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너네 이런 거 나올 거야도 아니고 진짜 이런 게 나올 거라고는 뭐 생각도 잘 못하고 그냥 딱 처음 봤을 때 시험장에서 스스로 이걸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서 읽고 해석하려면 이걸 모의고사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문학이든 뭐 시든 뭐 소설이든 이런 거를 계속 읽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아까 강조한 거고 뭐 국어도 뭐 아까 얘기한 거 그냥 모의고사 계속 기출 많이 푸면서 연습을 했고 뭐 당연히 교과서 많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선생님들이 푼 거를 그대로 외워가지고 문제 풀었잖아요. 그건 애들이 다 맞히는 거예요. 그냥 중학교 때 국어나 영어 문제들은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런 문제들은 무조건 다 맞춰요. 그런 데서 변별당하면 안 되고 그 앞에서 그런 외부 지문에서 변별하라고 낸 문제인데 혼자서 이런 데서 변별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진짜 최소 4-5번씩 읽으면서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 외부 작품 같은 거는 솔직히 뭐 내신 때릴 때 이걸 준비할 순 없잖아요. 외부 작품을 같이 막 풀 수는 없으니까 아까 비내신 기간 때 외부 작품 많이 풀어보면서 이런 거에 미리미리 대비하라고 얘기한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제가 영어를 솔직히 뭐 여기에서 뭐 영어 공부법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좀 단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뭐 저도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단어를 다 외워도 보고 막 했는데 아마 다들 뭐 학원도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단어도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한 번 외운 단어는 진짜 절대로 안 까먹겠다는 마인드로 단어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써놨지만 저는 보통 영어 지문을 공부해요. 그리고 그거를 전 따로 단어장을 쓰진 않았어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면 되고 저는 보통 기출을 풀고 거기서 모르는 단어를 단어장에 써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페이지씩 외웠어요. 그리고 뭐 매일 외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일주일에 많으면 3번? 그냥 그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그 대신 그 한 페이지 외웠던 거를 저는 절대 안 까먹겠다는 마인드로 계속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방법을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외운 단어가 고3 때까지 쭉 갔어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추가적으로 단어는 외웠지만 진짜 이때 튼튼하게 해놔야지만 이때 어휘가 진짜 쭉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외운 단어들을 절대 좀 증발시키지 말고 완전히 본인이 내 거로 만든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애플 하면 사와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그냥 이러한 단어들로만 본인이 외운 단어들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입학 전까지 뭘 준비해야 하냐를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제일 강조하고 싶은 과목은 영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그냥 제 경험상 현실적인 입장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국어, 수학, 뭐 탐구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공부할 게 바빠서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영어를 잘하던 애들이 진짜 쭉 잘해요. 막 그게 솔직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영어는 좀 따라잡기 힘든 것 같다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입학 전까지 그냥 제가 하나만 해라. 그럼 전 단어 암기랑 모의고사 연습을 하라고 시킬 것 같아요. 이 단어 암기를 조금 최대한 많이 해놔야지만 고등학교 내신 때도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내신에서도 처음 보는 영어 단어들을 막 저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국어랑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영어라고 해서 처음 보는 영어 지문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선생님한테 저 이거 안 배웠는데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다 모의고사로 통해서 그걸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내신도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진짜 입학 전까지 단어 암기랑 모의고사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학은 솔직히 그냥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너무 커요. 사람마다 입장도 다르고 그런데 제가 경험상 제가 예를 들어서 1학년 거를 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2학년 거를 했을 때 그 2학년 거에서 얻는 깨달음이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 공식 외우는 공식 알게 되는 거? 어차피 그거 나중에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 1학년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학기들을 정말 잘 준비해 가는 게 전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선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선행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조금 수학 그러니까 지금 1학년 1학기 수학을 조금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3학년 2학기 이거 원 배우고 있죠. 이거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공부할 거 지금 좀 제대로 공부하고 넘어가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전반적인 조언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제가 딱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2번 자기 객관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 자기 객관화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이제 풀면 막 자기 막 분석해라 그래요. 근데 애들 분석하는 거 보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막 학원 선생님이든 인강쌤들이 막 분석을 해놓은 거를 본인이 뺏겨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얻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애들이 보통 이제 못하는 친구들이고, 조금 그래도 하는 애들은 모의고사 분석을 해요. 뭐 출제 경향도 조금 보고 뭐 문제 패턴도 조금 분석하고, 그런 애들은 좀 그래도 잘하는 애들. 근데 그런 친구들도 놓치고 있는 게 약간 자기 분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는 거랑 본인이 약한 부분, 본인이 계속 놓치고 있는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 그냥 문제만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당연히 뭐 모의고사 분석도 했지만 제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어떤 단원을 못한다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단원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개념을 계속 놓치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저를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신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념만 너무 공부하느라고 실전 감각을 놓쳤네? 혹은 내가 그 서술형에서 뭐 내가 이런 걸 막상 쓰라고 하니까 못 쓰네? 그런 식으로 내가 약한 부분을 알아야지만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객관화라는 게 본인 스스로를 분석해야지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그거 본인이 약한 거를 통해서 본인의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객관화를 하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 얘네들 있는데 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시간 정말 쪼개서 이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오고 가고 그냥 밥 먹을 때라든가 뭐 버스 탈 때, 학교 쉬는 시간에 뭐 선생님 썰 풀 때 그냥 그럴 때 계속 공부를 하고, 그냥 저는 뇌를 빼고 그냥 계속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